안녕하세요. 엄마를 위해 책 읽어주는 채널 책밭의 토끼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EBS 강사 정승희 선생님의 책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수능 영어를 강의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참 궁금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읽는 내내 멈추고 밑줄 긋고 생각하느라 읽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책을 덮고 나자 아직 어린 저희 아이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전쟁 같은 입시 레이스를 목적 없이 내달리는 모든 아이들을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나 구독자님들 중 대부분은 사교육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오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자녀에게도 필요한 사교육을 충분히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오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은 실로 대단합니다. 저 역시 본업으로는 사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교육에서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승익 선생님의 이 책에 가슴 먹먹한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아이의 교육의 주체는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닌 바로 아이 자신과 부모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책의 서두에 먼저 밝혀두셨지만 이 책의 목적은 당장 모든 아이들이 잘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교육의 아웃소싱할 부분과 집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의 소중한 학령기에 공부의 본질이 실현되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경쟁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까요? 과거급제를 통한 입신양명이 교육의 목적이었던 조선시대의 유산이 아직도 우리의 DNA 속에 흐르고 있는 걸까요? 척박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 유일하게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번듯한 대학 졸업 후 취업하는 것뿐이어서일까요?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내 아이만큼은 뒤처지지 않고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뭐라도 잘 가르쳐서 키워보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몰두하고 있는 사교육이 답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여러 제반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기주도성, 공부정서, 끈기와 인내력 등이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작가의 말을 빌어 이 모든 것들이 왜 사교육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인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학생 시절 아이들이 공부라는 과업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고 그로 인해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교육에서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취감과 효능감은 스스로가 주도하여 계획하고 실행하고 실패해보고 계획을 수정해보고 변화를 맛보는 데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디테일하게 정해진 과제를 해내는 과정으로 인해 느끼는 감정은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하고 얻어지는 감정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혼자 해보면서 자꾸 실패하는 아이의 모습을 부모가 참지 못해서 자녀를 학원에 보내버리면 이는 아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부 정서를 형성하는 데에도 학원이 정말 도움이 될지 잘 고민해봐야 합니다. 많은 교사와 전문가들은 선행학습보다는 현행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잘 따라가라고 조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학교 공부를 잘하기 위해 선행학습에 몰두하도록 하는 것이 현세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 생각에는 학습에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작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공부가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성공의 열쇠라는 생각은 부모의 생각일 뿐이지 아이들이 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는 아이들에게 금세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공부 정서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공부 정서를 다루는 일은 너무나 섬세한 작업이라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학습의 결손은 금방 메꿀 수 있지만 공부 정서를 다시 세우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엉덩이 힘이 있어야 공부를 잘한다고 이야기하시며 이른 나이부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공부 정서가 건강하게 형성된 아이들은 배움의 재미를 알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 있어 사교육이 오히려 저해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사교육이 나쁘다는 책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육의 본질이 실현될 때 우리는 학원을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개를 겨우 배울 수 있는 것을 100개, 1000개까지도 흡수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사교육의 훌륭한 커리큘럼이 아니라 부모님의 확고한 교육 철학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나요? 책임감 있고 행복하며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성실하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원하시나요? 이런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일은 여러 과정의 경우의 수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아이가 30살, 40살이 되었을 때 노인이 된 우리가 자식을 참 잘 키웠다, 자식이 잘 자라서 정말 감사한 일이다 라고 느낄 수 있으려면 어떤 양분을 주어야 할까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부모님들 모두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100만 불짜리 사교육에서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일 겁니다. 내 아이를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꺼내줄 수 있는 것은 사교육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과 사랑, 철학입니다. 이것을 잘 꺼내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이 책에 자세히 담겨 있어요. 책에서 조언하는 부분을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내 마음과 아이 마음 모두를 무겁게 했던 교육의 부담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밭의 토끼였습니다. 감사합니다.